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가끔 예쁘고 우아한 다이버 시계 디자인은 19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다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튜더의 블랙베이에서부터 브라이틀링의 슈퍼오션 헤리티지라던가 론진의 레전드 다이버, 라도의 캡틴 쿡, 오리스의 65, 세리티나의 PH200, 스쿠알레의 수비노, 예마의 슈퍼맨에 이르기까지 50년대와 60년대 사이에 나왔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시계들이 지금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다이버 시계의 기본적인 틀은 이 시기에 다 정립된 것이라고 해도 과장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나온 다이버 시계들은 이때 나온 디자인들을 재해석하고 변주하는 정도였죠. 물론 이 위대한 시절에 유럽에 있는 시계 회사들만 다이버 시계를 만들었던 건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물과 거리가 먼 제품만 내놓았던 세이코가 1965년에 이르면 드디어 자사를 대표하는 첫 번째 다이버 시계를 내놓게 됩니다. 62마스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모델 번호 6217번 시계인데요. 150m의 방수 성능을 가진 37mm 사이즈의 케이스에다가 커다란 용도를 달아놓고 세이코가 자체 개발한 오토매틱 무브먼트와 강력한 야광 성능을 갖춘 시계 시장의 판도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던 시계였습니다. 요즘 나오는 세이코의 다이버 시계들은 되게 크고 투박하다는 느낌이 강한데요. 세이코의 첫 번째 다이버 시계는 단정한 데다가 심지어 우아한 느낌마저 있습니다. 물론 가독성을 위해서 크게 강조된 인덱스의 모양이나 정직한 글씨체 같은 데서 세이코다움이 느껴지긴 합니다만 우리에게 익숙한 세이코 다이버 시계의 디자인 틀이 잡혀있기 이전의 모델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신선합니다. 이 시계는 일본의 남극 탐사대에 의해서 활용되기도 하면서 믿을만한 성능의 강력한 투라치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해내기도 합니다. 레트로 다이버 시계 열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요즘의 시장에서 세이코가 이 60년대의 전설을 적당한 가격과 만듦새로 다시 내주기만 한다면 회사를 대표하는 다이버 시계가 될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세이코는 유행에 영합하는 것처럼 보이기 싫었던 건지 비교적 최근까지도 과거의 디자인을 재활용하는 데 상당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이코의 라인업은 대기업답게 굉장히 복잡한데요. 최근 들어서 라인업을 재편하면서 심지어 더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흐름은 중저가 라인업에서 젊은 소비자층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하려는 시도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가성비만 강조하기보다 아기자기한 디자인이나 스토리텔링이 있는 한정판 같은 걸 내세우면서 좀 더 젊고 감각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보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흐름은 스위스 브랜드들과 직접 경쟁하는 100만원대의 라인업이나 수백만원대의 프리미엄 라인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런 큰 흐름 안에서 과거의 전설적인 디자인의 시계들을 다시 재현하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처럼 레트로풍의 다이버 시계를 좋아하신다면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이코는 대개 모델 번호가 SLA로 시작하는 수백만원대의 고스펙 프리미엄 한정판을 먼저 내놓은 다음에 모델 번호가 SPB로 시작하는 스펙을 그거보다 조금 다운시킨 100만원대의 시계를 다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목해야 할 시계들은 대개 SPB 시리즈에 모여 있을 겁니다. 세이코의 첫 번째 다이버 시계였던 62마스 디자인을 재현한 시계도 2017년에 SLA017이라는 4,000달러가 넘는 고가의 2,000개 한정판으로 먼저 나왔고요. 같은 해에 뒤이어서 SPB051이라는 1,000달러 가격대의 일반판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SLA017은 소수의 매니아들을 겨냥한 시계이니만큼 62마스를 거의 정확하게 재현한 반면에 SPB051은 사이즈도 42mm로 커지고 시치매 모양도 원본과는 다른 거대한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면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60마스의 매력은 요즘 세이코의 시계들과는 다른 크지 않은 사이즈와 우아하게 생긴 다이얼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장점들을 다 날려버렸다고 느낄 만한 소지가 있었던 거죠. 세이코가 이렇게 약간 헛발질을 한 덕분에 최근 2-3년 동안 62마스 디자인에 충실한 재현을 표방하는 중국이나 홍콩 기반의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세이코가 흘린 걸 주워 먹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되는 걸 보면 역시 대기업은 대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만 2020년 6월에 세이코는 SPB143이라는 시계를 선보이면서 시계 팬들의 오랜 기다림에 응답을 합니다. 원조 62마스의 디자인에 좀 더 충실한 다이얼에다가 40mm라는 그리 크지 않은 케이스 사이즈로 100만원대의 시계를 또 한 번 내놓은 거죠. ISO 6425의 프로페셔널 다이버 시계 규정을 따라서 제작된 200m의 방수 성능 케이스에다가 파워 리저브가 70시간이 되는 업그레이드된 무브먼트에 시계 유리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사용하고 케이스와 베젤에는 슈퍼하드 코팅을 해서 스크래치에 대한 저항성을 갖춘 시계입니다. 물론 세이코의 시계답게 뛰어난 야광이나 안정적인 베젤, 용두 액션 같은 거는 기본으로 챙기고 있는 시계이고요. 출시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지만은 시계 커뮤니티에서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인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천불대 최고 다이버 시계로 꼽는 리뷰어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다면 이 시계는 앞으로 새로운 세이코의 방향을 대표하는 다이버 시계로 등극하게 될까요? 이 시계를 몇 주 동안 빌려서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을 시계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SPB143의 케이스 지름은 40.5mm이고요. 베젤의 직경은 39mm로 그것보다 살짝 작습니다.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7.6mm로 부담스럽지 않은 딱 알맞은 중간 사이즈로 잘 나왔습니다. 프로페셔널 다이버를 위한 ISO 6425의 아주 높은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진 200m의 방수 시계인데 두께는 살짝 돔이 들어간 유리를 포함해서 13.8mm가 나오도록 준수하게 제작이 됐습니다. 유리 부분을 빼면은 두께가 심지어 12.7mm로 내려가고요. 제 17.8cm 손목둘레에 맞게 브레이슬릿 길이를 조정한 다음에 브레이슬릿을 포함시켜서 무게를 재면은 170.6g이 나옵니다. 러그의 폭은 딱 케이스 사이즈의 절반 정도인 20mm로 시계줄 교체에 친화적인 사이즈로 나왔습니다. 측면에 드릴드 러그 처리도 해두어서 쉽게 시계줄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슬릿의 너비는 20mm로 시작해서 18mm로 좁아졌다가 클래스프 부분에서 20mm로 다시 넓어지는 일반적인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의 형태를 보시면 62마스 디자인이 대변하는 60년대 스킨다이버의 케이스를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다이얼과 베젤의 존재감을 강조해주는 듯한 러그의 형태도 그렇고 측면에서 봤을 때 수치상 두께에 비해서 얇아 보이는 역동적인 아치 모양도 원조와 거의 같습니다. 크라운 가드 없이 3시 방향에 위치한 6.4mm 지름의 용두도 원조와 같은 느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5.2cm 손목둘레에 여성이 착용한 모습입니다. 케이스 사이즈도 40mm 정도인데다가 러그 투 러그도 길지 않고 두께도 그리 두껍지 않아서 가는 손목을 가지신 분들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베젤과 다이얼이 강조되는 역동적인 형태의 케이스 때문에 수치에 비해서 다소 존재감이 있다는 느낌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7.8cm 손목둘레에 남자가 착용한 모습입니다. 체감으로는 42mm 사이즈로 광고하고 있는 라도의 캡틴 쿡이나 스쿠알레의 1521 같은 시계들과 사이즈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곡선형의 케이스가 손목을 편안하게 감싸줘서 착용감은 아주 좋습니다. 60년대 디자인의 장점을 잘 흡수한 레트로풍의 케이스가 아주 돋보이는데요. 하지만 메탈줄의 느낌은 묵직하고 선이 굵은 상당히 현대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독특합니다. 케이스와 메탈줄의 피니시는 과거의 시계를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많이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와 베젤에 스크래치에 강한 슈퍼하드 코팅을 적용을 해서 어느 정도는 흠집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려고 했고요. 케이스의 정면에는 원형의 사틴 브러쉬가 곱게 들어가 있고 측면에는 직선의 사틴 브러쉬를 적용을 했습니다. 케이스의 모서리에는 아주 선명하게 잘 닦인 폴리시 라인을 넣어서 케이스의 윤곽을 좀 더 분명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메탈줄의 정면에도 직선 방향의 브러쉬를 곱게 적용을 했네요. 그랜드 세이코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동안 보다 낮은 가격대의 세이코 다이버 시계들이 보여주던 준수하긴 한데 다소 밋밋한 감이 있었던 피니시에서 많이 진보한 유려한 피니시를 보여줍니다.
원조 62마스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이 베젤입니다. 원조는 베젤의 폭이 아주 좁은 편인데요. SPB143 같은 경우에는 베젤의 폭이 좀 넓습니다. 베젤이 넓어지면서 시계의 인상이 좀 더 강인해지고 선명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베젤의 인서트는 알루미늄도 아니고 세라믹도 아니고 스틸 소재를 사용했고요. 브러쉬 피니쉬를 한 다음에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슈퍼하드 코팅을 적용을 해서 스크래치에 강하게 만든 베젤입니다. 마커들은 음각으로 새긴 다음에 흰색의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세라믹 베젤처럼 번쩍번쩍한 느낌은 없지만은 그래서 더 강력한 툴와치의 느낌이 나는 베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베젤은 가장자리에 코인 엣지를 두른 데다가 두께가 3mm로 넉넉해서 잡고 돌리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 베젤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베젤은 유격이나 백플레이가 전혀 없고 적절하게 타이트해서 사용하기에 쾌적한 느낌을 줍니다. 같은 가격대의 스위스 시계들이 타격감에 가까운 커다란 클릭 소리와 다소 빡빡한 사용감의 60클릭 베젤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이코는 강력한 클릭감보다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조작감의 베젤을 추구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면 유리는 빈티지풍 다이버 시계에 잘 어울리는 솟아오른 박스 형태의 더블돔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사용이 됐습니다. 돔형 유리라서 빛이 아주 재밌게 반응하지만은 내부에는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어서 과할 정도로 번쩍거리지는 않습니다. 다이얼은 이 시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촘촘한 방사형의 썬레이 브러쉬가 적용된 회색의 다이얼인데요. 이 브러쉬의 상태에서 세이코의 내공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은색이나 검은색에 가까운 차갑고 밋밋한 회색이 아니라 약간의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회색이라는 점이 다른 회사가 만든 회색 다이얼과 구분되는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야광 도료를 두툼하게 꽉꽉 채운 야광 인덱스는 폴리시된 테두리를 두르고 있고요. 인덱스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크고 높아서 좀 더 입체감이 느껴지고 고급스러운 느낌마저 듭니다. 시분침은 원작 62마스와 같은 바톤 형태인데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한쪽 부분은 폴리시를 하고 한쪽 부분은 브러쉬를 해서 빛에 좀 더 화려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보통 세이코의 다이버 시계에 들어가는 다이얼이 가독성은 뛰어난데 섬세하다는 느낌을 주는 경우는 많이 없었는데 이 다이얼은 62마스의 틀을 바탕으로 해서 섬세하고 화려하게 빚어냈습니다. 회색과 흰색으로만 이루어진 무채색의 다이얼이 단순함과 단정함을 추구하는 데 노력한 모습입니다. 3시 방향은 깨끗하게 파내고 날짜창을 배치를 했고요. 12시 방향에는 세이코의 사명을 단정하게 프린트를 해놓고 6시 방향에는 세이코 스포츠 라인업을 대변하는 X자 로고와 다이버스 200m 같은 프린트를 배치를 했습니다. 날짜창에 프레임을 두르는 게 이거보다 낫지 않았을까? X자 로고는 생략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나 의문은 들긴 합니다만은 대체로 모든 것들이 비례에 아주 잘 맞게 배치가 되어 있고 읽기도 좋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다이얼이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야광은 아주 좋습니다. 세이코의 루미 브라이트 도료는 축광식 야광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도료인데요. 동가격대의 스위스 다이버 시계들을 압도할 뿐만 아니라 아마 메이저 브랜드 시계들 중에서는 가장 밝고 오래가는 축광식 야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ISO 6425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계답게 60분 마커와 인덱스 그리고 시분 초침 같은 다이버 시계의 핵심 요소들에 다 야광이 풍족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으로는 요즘 세이코의 100만원대 신규 라인업에 적용되기 시작한 새로운 UR35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채택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스와치 그룹의 파워매틱 시리즈의 스펙을 다분히 의식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미 검증된 이전의 UR15 무브먼트에 비해서 파워 리저브가 70시간으로 늘어난 게 가장 특별한 개선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진동수는 시간당 21,600회이고 초당 진동수는 6회 정도입니다. 시계에 어울리는 적당히 정확하면서 신뢰성을 가진 검증된 무브먼트라고 하겠습니다. 시계를 오래 만든 회사답게 용두 나사는 상당히 부드럽게 잘 풀립니다. 용두가 처음 튀어나온 0단계에서는 위로 용두를 돌려서 수동 감기를 하실 수 있고요. 용두를 1단계까지 반쯤 뽑은 상태에서는 날짜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용두를 2단계까지 완전히 뽑은 상태에서는 분침을 이동시켜서 시간을 맞추실 수 있는데요. 세이코의 무브먼트들은 스위스 계열의 무브먼트들에 비해서 날짜창이나 분침이 용두의 움직임에 상당히 크게 반응을 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용두는 비실비실하게 느껴지지 않고 안정적이고 편안한 사용감을 갖고 있습니다. 용두를 다시 잡아서 넣는 과정도 무리 없이 잘 되고요. 뒷면의 모양은 전형적인 세이코의 다이버 시계에서 보던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이 스크루인 케이스백의 가장자리는 브러쉬가 되어 있고 폴리시 된 중앙에는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라는 제목의 가스시카 호쿠사이라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작가가 19세기에 제작한 목파나 그림을 형상화한 양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계줄, 브레이슬릿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기존의 세이코 브레이슬릿에 비해서 품질상 많은 진보를 이룬 브레이슬릿입니다. 흔히 세이코의 브레이슬릿은 바로 교체해버리는 거라고 여겨져 왔고 그 때문에 세이코 전용 브레이슬릿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들도 있을 정도로 좀 악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드디어 쓸 수 있는 브레이슬릿이 나왔습니다. 조각조각의 모양이 입체감이 있고 확실한 윤곽을 갖추고 있어서 강인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긴 거랑 다르게 위아래로 좀 유연해서 착용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세이코 시계치고 드물게 솔리드 엔드링크를 갖고 있고 그리고 실체감 있는 밀드 클래스프를 적용한 게 인상적입니다. 심지어 다이버스 익스텐션도 적용되어 있어서 즉석에서 시계줄 길이를 몇 센티미터 더 늘릴 수 있는데 진정한 프로페셔널 다이버 시계의 위엄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시계줄 길이 조정은 푸시핀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브레이슬릿에 4개의 구멍이 있어서 미세 길이 조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점이라면은 클래스프가 다소 길어서 손목이 가는 분들이 부담스러웠다는 리뷰가 있었습니다. 62마스의 케이스는 원조부터가 사실은 브레이슬릿이 적용되어서 나왔던 모델이 아니었고 브레이슬릿이 썩 잘 어울리는 케이스 형태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사견이지만은 브레이슬릿보다는 에르메스 스타일의 가죽줄이나 원조 모델처럼 어떤 트로피칼 오버스트랩을 장착했을 때 다른 차원의 시계로 외양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이코에서도 이 점을 감안한 듯이 기분에 따라서 쉽게 교체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으로 이 브레이슬릿을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그의 측면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쉽게 시계줄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그렇고요. 러그와 브레이슬릿 엔드링크 간의 유격이 다소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의도된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시계줄 교체를 쉽게 만들어주기 위한 거죠. 엔드링크가 케이스와 너무 꽉 맞으면 드릴 드러그가 있어도 줄을 빼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거는 줄을 쉽게 뺄 수 있도록 일부러 틈을 좀 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SPB143은 드디어 같은 가격대의 스위스 브랜드들과 제대로 싸워볼 만한 세이코의 간판 다이버 시계가 될 잠재력이 있는 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스위스의 다이버 시계들은 디자인은 예쁜데 튼튼함과 안정감이 덜하고 세이코의 다이버 시계들은 튼튼하고 안정적인데 디자인이 투박하다는 인상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각자 신경 쓰지 않던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100만원대 내지 200만원대 가격대에서 본격적으로 격돌을 하려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세이코 시계들에 대한 편견과 다르게 SPB143은 제대로 된 역사로 뒷받침되는 우아한 디자인에다가 동가격대의 스위스 브랜드들을 오히려 능가하는 유려한 피니시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레트로 열풍에 올라타기 위해서 과거에 별로 인기 없었던 모델을 잘 단장시켜서 내보낸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전설인 세이코의 첫 번째 다이버 시계를 재현한 모델이라는 점에서는 가산점을 줄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